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문제는 최근 들어서 기사산업기사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2차원 배열 문제가 나오면 거꾸로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쉬우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2차원 배열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아싸가 우리를 외치셔도 됩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봤을 때 2차원 배열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의 특징이나 각각의 알고리즘의 몇 가지 특징만 연습하시면 2차원 배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2차원 배열 문제의 출제 비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차원 배열 문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차원 배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9강과 10강, 11강에 걸쳐서 2차원 배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울 내용 별로 없고요. 그나마 2차원 배열은 조금 재밌어요. 다른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머리 아픈 것보다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재밌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2차원 배열, 오행오열 2차원 배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론 우리 기초 강의에서 2차원 배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행고정 열변화와 열고정 행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2차원 배열 문제를 풀 때 맨 처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행고정 열변화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열고정 행변화로 진행이 되느냐, 자,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중점 정리할 거고요. 자, 알고리즘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시고 수업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행오열 2차원 배열부터 살펴볼게요. 자, 행과 열로 표현되는 2차원 배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은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배열은 2차원 배열이에요. 물론 2차원 배열은 뭐 3행3열 배열도 있고 5행5열, 10행10열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5행5열 배열이 많이 출제돼요. 행 5개, 열 5개. 뭐 물론 만들기 나름이에요. 뭐 5행 5열만 있나요? 뭐 5행 3열은 없나요? 5행 7열은 없나요?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근데 5행 5열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5행 5열 2차원 배열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물론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런 모양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저장되는 논리적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과 열로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행열로 표현되는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2차원 배열 문제가 나오면 순서도에서 반드시 준비기호 안에서 2차원 배열을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의 5행 5열 요 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처리기호 안에서 A의 5,5라고 나왔다면 그건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A라는 배열의 5행 5열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기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A라는 이름의 5행 5열, 다시 말하면 2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이러한 2차원 배열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 2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2차원 배열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준비기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처리기호 안으로 들어와서 A의 5,5라고 나온다면 그건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의 5행 5열 요 놈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개념 이해되셨죠? 그죠? 자, 따라서 2차원 배열은 각각 저장된 위치를 행과 열의 주소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앞쪽에 행을 표시하고 뒤쪽에 열을 표시한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1행 1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지만 0행 0열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이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가 가장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 과거에는 이제 베이직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컴퓨터의 자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C 언어를 가장 기본으로 보죠. 자, C 언어 같은 경우는 0번지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어떠한 언급이 없을 때는 1번지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정보처리 기사였던가 산업기사였던가 한번 0번지부터 시작된다는 게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꼼꼼히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2차원 배열의 첫 시작 주소는 0번지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왔다면 그러면 이 각각의 공간의 주소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 놈이 0행이 되는 거예요. 0행
1행, 2행, 3행, 4행이 되는 거죠. 이놈이 0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행 0열, 0행 1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소값이 달라지면 2차원 배열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주소값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주소로 구성된 2차원 배열과 이렇게 이런 주소로 구성된 2차원 배열 문제는 값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건 물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일단 배열 문제가 나오면 조건에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 문제가 나오면 문제 안에 아예 이 그림을 넣어서 2차원 배열의 주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라고 해서 아예 이 그림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길 바래요. 이 형태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인지. 기본형은 요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차원 배열은 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과 열로 주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2차원 배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행고정 열변화냐 또는 열고정 행변화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행고정 열변화라는 이야기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풀 2차원 배열 문제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2차원 배열 공간 안에다가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채우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채우는 이제 방법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순서대로 만드는 건데, 행고정 열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을 고정한 상태에서 열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행을 1행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열값이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를 쭉 따져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1열, 2열, 3열, 4열, 5열. 그죠? 자, 이게 1행이에요. 그죠? 1열, 2열, 3열, 4열, 5열인데 1행을 고정한 상태에서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된다라고 하면 이건 행고정 열변화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1행 1열에 데이터 들어가요. 그 다음에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1행 5열. 1행이라고 하는 값은 고정됐는데 열값이 바뀌죠. 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2행으로 넘어갑니다.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2행 5열. 2행이라고 하는 행은 고정됐는데 열값이 바뀌죠. 아하. 자, 따라서 2차원 배열 문제를 딱 보시고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쭉 순서대로 들어갔더라. 그러면 행고정 열 변화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기억 공간의 주소를 표시할 때 우리 배열의 주소를 표시하는 그러한 변수를 첨자 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러한 첨자 변수가 두 개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첨자 변수가 별게 아니고 변수는 다 똑같은 변수예요. 그냥 기억 공간 하나를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주소값을 처리하기 위한 기억 공간, 그걸 우린 첨자 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원 배열에서 첨자 변수는 두 개가 쓰여야 되겠죠. 행값과 열값을 처리하는 첨자 변수가 두 개가 쓰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반복문 구조인데, 자, 이중 반복문 구조죠. 반복문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 안쪽에 하나가 있죠. 잘 보시면 바깥쪽이 i 값으로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시켰고 그 안에서, 자, 그 안을 보시면은 j 값이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했죠.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깥쪽에서 안쪽 j 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i 값이 1부터 5까지 가는데 i가 맨 처음에 1이 됩니다. i가 맨 처음에 1이에요. i를 1로 고정한 상태에서 j 값은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i가 1일 때 j가 1, 2, 3, 4, 5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크게 다시 돌아와서 크게 돌아와서 i가 2가 됩니다.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하니까 i가 1에서 2로 바뀌어요. 그럼 i가 2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j값은 1부터 5까지 또 계속 이식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2가 된 상태에서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하니까 i가 1일 때 j가 1, 2, 3, 4, 5 다 돌아가죠. 5바퀴 돌아가면 또 바깥쪽으로 크게 나가는 거예요. 크게 나가서 이번엔 i가 3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j는 1부터 5까지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i가 4가 되고 1부터 5까지, i가 5가 되고 1부터 5까지 총 25바퀴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 형태가 행고정 열변화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행을 나타내고 있는 첨자 변수예요. j라고 하는 변수가 열을 표현하기 위한 첨자 변수입니다. 왜? 행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열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일행을 고정한 상태에서 열값이 1, 2, 3, 4, 5 돌아가고 그 다음에 2행으로 1 증가한 다음에 2가 된 상태에서 1, 2, 3, 4, 5 됐어요? 아하 똑같잖아요. 1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열값이 1, 2, 3, 4, 5 2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열값이 1, 2, 3, 4, 5 아하 자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요 놈이 행이 되는 거고 요 놈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에 I행 J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요? 보세요. I가 1입니다. J가 1이에요. 1행 1열. 그 다음에 I는 1인 상태에서 J만 2로 바뀌죠. 그러면 1행 2열이 되죠. 1행 2열. I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J값이 3이 되죠. 1행 3열. 1로 고정된 상태에서 J값 4 되죠. 1행 4열. 아하. 자 따라서 1행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죠. 행고정 열변화예요. 따라서 행고정 열변화의 어떠한 그 2차원 배열 형태가 나오면 반복문이 이중구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열을 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바깥쪽 반복문에 들어간 이 변수가 행변수고 요 놈이 열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형태니까 이 형태를 봐두세요. 자 바깥쪽에 K값을 0을 준 다음에 자 K는 K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 K값을 배열에 삽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배열 공간 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K값 1이 여기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 K값 2가 1위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K값 3이 1위로 오겠죠? 그 다음에 4가 1위로 올 거고 K값 5가 1위로 올 거고 아하 그러면서 이제 1회 전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I값이 2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J는 1부터 5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K값은 계속 2씩 증가하니까 그 다음 K값 6은 여기로 올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이게 바로 행고정 열변화예요. 자, 두 번째 열고정행 변화는 뭐예요? 열을 고정한 상태에서 행값이 1행, 2행, 3행, 4행, 5행으로 바뀌니까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열로 고정된 상태에서 행이 1행. 자,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를 쭉 따져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간 주소를 따져보면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4행 1열, 5행 1열. 1열이라는 건 고정되면서 1행, 2행, 3행, 4행, 5행 행값이 돌아가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반복문 이중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쪽에서 열을 잡아준 상태에서 안에서 행이 돌아갑니다. I행, J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J는 열이고 I는 행인데 행, 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열이 바깥쪽으로 갔죠. 따라서 바깥쪽에서 열을 잡아준 상태에서 안쪽에서 행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고정 행변화예요. 그럼 보세요. J값이 1이 된 상태에서 I값이 1, 2, 3, 4, 5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J값이 1로 고정된 상태에서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4행 1열, 5행 1열. 됐어요? 그럼 1열의 데이터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크게 돌아와서 J값이 2로 바뀝니다. 열이. 자, J값이 이제 2로 고정된 상태에서 I값이 바뀌어요. 1행 2열, 2행 2열, 3행 2열, 4행 2열, 5행 2열. 아하, 2열의 데이터가 쭉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세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열고정 행변화의 형태예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행고정 열변화다 그러면 2차원 배열 데이터 문제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행고정 열변화니까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1, 2, 3, 4, 5. 세로 방향으로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열고정 행변화니까 바깥쪽에서 열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행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들을 분석할 때 무조건 열고정 행변화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얘가 열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이 행이 되는 거예요. 열고정 행변화일 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문제를 보시면은 오행오열 배열에 다음과 같이 저장하게 하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딱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열고정 행변화냐, 행고정 열변화냐를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어때요? 가로 방향으로 들어갔죠? 따라서 행고정 열변화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순서들을 봤더니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죠. 바깥쪽. 자, 따라서 바깥쪽에서 돌려주는 I가 행이에요. 그 다음에 J가 열입니다. 따라서 요 놈은 I행 J열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요 놈이 행이고 요 놈이 열이에요. 따라서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열을 돌려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행고정 열변화입니다. 디버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I 값이 맨 처음에 1이 되죠.
그 안에서 i를 고정한 상태에서 j값은 1부터 5까지 가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5바퀴 돌아가요. 5회전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i가 1이고 j가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k를 0을 준 다음에 여기서 k 플러스 1을 했으니까 k 변수 값이 얼마가 됩니까? k 변수가 1이 되죠. 이 1이라는 놈이, 자, 이 1이라는 k 값이 i행 j열로 들어가니까 1행 1열에 1이 딱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j값이 2로 바뀌죠. j값이 2로 바뀌면서 2회전 들어갑니다. 자, 그럼 k가 1 증가하니까 k값은 1에서 2로 바뀌고, 그러면 1행 2열에 i행 j열 1행 2열에 k값 2를 넣어라. 1행 2열이 여기죠. 자, 따라 여기에 k값 2 들어가고. 안 끝났죠? 자, 그리고 j가 3이 됩니다. 그러면 k값도 3으로 증가할 거고, 그러면 1행 3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행 3열에 3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이 돼서 5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i가 얼마가 됩니까? 이번에 2가 됩니다. i가 2가 되면 2행이죠. 그러면 또다시 j는 어떻게 돼요? j는 또다시 1부터 5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2행의 데이터가 쭈르륵 k값이 계속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계속 25바퀴 돌려주면 이런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5행 5열 배열의 행고정 열 변화를 살펴보신 겁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행고정 열 변화 가로 방향으로 들어갈 때 바깥쪽이 행이고 안쪽이 열이라고 하는 거. 자,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안쪽에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몇 가지 한번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이 문제는 뭐예요? 열 고정행 변화네요. 그죠? 열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됐죠? 따라서 열 고정행 변화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을 바깥쪽에서 고정하고 안쪽에서 행을 돌려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자, k값 0을 줬고 5행 5열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순환 구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A의 i행 j열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A 배열의 i행 j열이라고 했으니까 i가 행변수고 j가 열변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구조는 열고정 행변하니까 열을 바깥쪽에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열이 1열, 2열, 3열, 4열, 5열까지 가야 되니까 바깥쪽에서 j 열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j는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5열까지 가야 되겠죠? 증가값은 1이 되겠죠. 오케이? 물론 이 증가값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행을 돌려줘야 되겠죠. 행변수는 i를 썼으니까 그 안에서 i라고 하는 행변수를 돌려주죠. 자, 행도 항상 5행까지 가니까 야, 1행부터 5행까지 1씩 증가한다. 됐죠? 자,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A의 i행 j열에 K를 넣어주게 되면은 J가 1로 고정되면서 i가 1부터 5까지 갑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3행 1열, 4행 1열, 1열, 5행 1열. 열이 1로 고정된 상태에서 행이 바뀌면서 데이터가 들어가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열고정 행변화입니다. 끝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순서들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순서도가 보일 거예요. 자, 이 순서들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갈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순서도를 왜 넣어놓은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변수명에 얽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i라고 하는 변수하고 j라는 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쓸 건데 i라는 변수가 행변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j라는 변수가 열변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짭니다. 그런데 i는 그럼 무조건 행변수고 j는 그러면 무조건 열변수냐? 이런 고정관념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알고리즘 순서도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맨날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해서 i는 무조건 행이고 j는 무조건 열이다. 이런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편의상 i를 행으로 썼고 j를 열로 쓴 거지. 행을 a 변수로 쓰고 열 변수를 b로 표현하든지 뭐 행을 f로 표현하든지 뭐 열을 h로 표현하든지 이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j가 행이 될 수도 있고 i가 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변수의 이름은 내 맘대로 붙이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이 순서도를 분석을 할 때 순서도를 보고 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보고서 이 모양대로 순서도를 만든 게 요놈 아닙니까? 그럼 얘를 먼저 보는 거죠. 봤더니 데이터가 1, 2, 3, 4, 5 어떻게 됐어요? 열고정 행변화로 돌아갔잖아요. 열고정 행변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깥쪽에서 열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행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봤더니 이상하네. 분명히 열고정 행변화인데 왜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왜 열을 잡아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i가 무조건 행이고 j가 열이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도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 순서도를 만든 출제자는 이 i 변수를 뭐로 본 거예요? 얘를 열로 본 거예요. i 변수를.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돌아가잖아요. j를 뭘로 본 거예요? j라는 이름의 변수를 뭘로 본 거예요? 얘를 행으로 본 거죠. 그래야 열고정행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3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가 될까요? a라고 하는 배열에 행, 열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열이고 얘가 행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j행 i열이라고 써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순서도를 넣어놓은 이유는 물론 시험 문제 뭐 그렇게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변수명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순서도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열고정행 변화예요. 그럼 이런 순서도가 나왔을 때 i는 행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바깥쪽에서 i가 돌아갔고 안쪽에서 j가 돌아갔으니까 바깥쪽, 이 사람은 지금 i를 열변수로 봤네? 그 다음에 j를 행변수로 썼네. 그럼 여기서 a 배열을 표현해 줄 때 행을 먼저 써주고 열을 써줘야 되니까 j행 i열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j가 바깥쪽에서 맨 처음에 1로 고정된 상태에서 i가 돌아가겠죠. i가 바깥쪽에 돌아갔네요. 그죠? 자, 바깥쪽에서 i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안쪽에서 j가 돌아갔잖아요. 그죠? j 값이 1, 2, 3, 4, 5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저 순서도는. 그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입력된 순서 이렇게 입력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행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1행 1열에 맨 처음 데이터 넣고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에 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행 1열. 따라서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 되니까 A 배열에 J행 I열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I는 행이고 J는 열이다. 그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순서도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시라. 고정관념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서도를 넣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얘가 열이고요. 안쪽에서 돌아가는 요 놈이 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고정 행변하니까.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반복문 구조가 시험 문제가 이제 2차원 배열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이중 반복문 구조로 나오면 쉽잖아요. 깔끔하고. 이거 뭐 분석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I는 1부터 5까지 가고 그 안에서 J가 1부터 5까지 돌아가고. 그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분기문 구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문 구조고 이건 분기문 구조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자, 이 반복문은 지금 뭐예요? 바깥쪽에서 I를 1부터 5까지 돌려줬죠? 안쪽에서 J를 1부터 5까지 돌려줬고, 자, A 배열에 J, I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거는 I를 바깥쪽에서 돌려줬죠. 그죠? 자, I를 바깥쪽에서 돌려줬고, 그 안에서 J를 돌려줬죠. 자, 따라서 바깥쪽에서 I를 돌려줬고, 그쪽, 안쪽에서 J를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이 순서도는 I, J라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파워포인트 잘못했네요. 여기 I, J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I, J. 자, 이게 가장 이제 기본형이죠. 그러면, 자, 이 순서도와 이 순서도는 같은 건데, 이제 요 놈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전체적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A, 5행, 5열 배열을 만들었고, K값 0을 줬죠. I가 0에서 시작했죠. 잘 보세요. I가 0에서 시작해서 I가 선증가됐죠. 그죠? 바깥쪽에서 I가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J값을 0을 줬고 J가 선증가됐어요. 그리고 I값, J값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증가 개념이에요. 그럼 I가 5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I가 바깥쪽이고 J가 안쪽이니까 이 안쪽에 먼저 J를 가지고 돌려줘야 되죠. 선증가니까 J는 J 플러스 1 선증가 됐으니까 J가 5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서 yes가 되면 돌아가야 되죠. 기본형이죠. 그죠? 자, 선증가, J가 선증가 됐으니까 여기 등호 안 들어가죠? J가 5보다 작으냐? 그러면 J가 1이 되죠. 처리되고 2가 되고 처리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됐을 때 돌아와서 5가 된 다음에 처리되고 나가죠. 바깥쪽으로 나가서 I가 5보다 작으냐? I는 지금 1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돌아와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오죠. 크게 돌아와서 I가 1 증가되면 이제 I가 2가 되죠. I가 2가 되면 J는 또다시 0에서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하죠. 그럼 계속 또 1부터 5까지 5바퀴 돌아가고 끝나면 또 나오죠. 그럼 또다시 이제 I로 크게 돌아와서 I가 1 증가되면 I가 3이 되죠. 자, 이거 분석되십니까? 바로 우리 반복문으로 표현되는 이중 반복문 구조를 분기문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면 이 형태로 나오는 건데 이걸 혼동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딱 보시면 I 0, I는 I 플러스 1, 0에서 2를 만들었네.
그리고 봤더니 i가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갔잖아요. 바깥쪽에서 i가 크게 돌아갔고 그 안에서 j값을 0을 주고 1을 줘서 j값이 그 안에서 돌아가죠. 따라서 i값이 1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j값이 5가 될 때까지 5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5바퀴 돌아가고 나서 나오면 그러면 또다시 i값을 가지고 크게 돌아와서 i가 2가 되죠. i가 2가 되고 또다시 j는 0에서 1로 시작해서 또 5바퀴 돌아가죠. 5바퀴 돌아가고 나와서 또 i가 크게 돌아와서 i가 3이 되죠. 됐어요? 자, i가 3이 된 다음에 또다시 내려오면 j가 또다시 0에서 1이 돼서 1부터 또 5바퀴 돌아가죠. 아하, 전체적인 순서도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i를 바깥쪽에서 돌려줬고 그 안에서 j를 돌려줬구나. 따라서 이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건 j의 분기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값 가지고 여기서 계속 돌려주는 거고 j가 5와 같아졌을 때 5를 처리하고 j값이 5가 됐을 때 나가는 거죠. 나가서 여기서 이제 크게 돌아가서 i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순서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중 반복문 형태고 요거는 분기문 형태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또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순서도도 또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선증가 또는 뭐 후증가 방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선증가 형태예요. i가 0이죠. 선증가 될 1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2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3이 되고 그죠? 선증가 형태니까 여기서 i를 5하고 비교한 거고요. 5보다 작으냐라고 물은 거고 j도 마찬가지로 0에서 시작해서 1이 되죠. 자, 따라 1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5까지 5가 됐을 때 나가니까 기본형이죠. 선증가. 자, 따라서 j가 5보다 작으냐. 자, ij 값은 여기서 썼잖아요. 그죠? 여기서 선증가 시켰고 j도 선증가 시켰고 여기서 ij 썼죠. 됐어요? 따라 선증가 형태니까 기본 형태가 분기문 이렇게 나온 거고 안쪽에서 j, 바깥쪽에서 i.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 자, 이러한 분기문 형태의 이중반복문 구조도 여러분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 눈여겨서 한 번씩 봐두시길 바래요. 자, 순서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2차원 배열의 기본 구조, 오행, 오열, 배열 구조를 공부했고요. 자, 행고정 열변화냐, 열고정 행변화냐,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자, 이 부분의 내용들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 두 번째 시간 직각삼각형 만들기 알고리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10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